미국 베센트 재무장관이 한국이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다며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입니다. 미국의 요구사항과 목적을 파악해오라고 했더니 도대체 무슨 안을 가져갔기에 미국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까? 출마용 졸속 협상이다.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 협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덕수 대행은 오늘 대전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순직한 의무군경의 유족들을 만나 안아주고 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롭고 평온한 일상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이런 와중에 한 대행이 다음 주 중반 총리직에서 물러날 거란 보도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자 사퇴 시한이 5월 4일까지인데요. 그 시한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언론에선 구체적인 날짜까지 제시했습니다. 국무회의 당일인 29일 혹은 그 다음 날인 30일입니다. 마지막 국무회의를 하고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를 본 다음 곧바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일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한대행 입장에선 국민의힘 경선에 쏠려있던 시선을 끌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한대행이 국민의힘의 입당에서 단일화할 거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리실은 이에 대해 오늘도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의 마지막 국무회의가 29일일 것이다. 그리고 그날 혹은 그 다음 날이 이른바 D-Day가 될 것이다. 이런 추정들이 나오고 있고 언론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언론에 보도된다는 건 누군가의 취재원이 있다는 것이고 그 취재원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로 해석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시점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나온 주목은 되는데 사실 확인은 정확히 안 되는 기사가 있어서 잠깐 보겠습니다. 제목은 한덕수 내주 사임입니다. 다음 주. 그리고 5월 초에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단일화를 추진한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30일에 사임을 하고 5월 3일 이후에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5월 11일까지 단일화를 한다. 5월 11일까지가 후보 등록 기간이니까 그때까지 단일화를 한다. 이런 내용인데 저 기사를 보면서 저는 첫 번째 든 생각이 아니 국민의힘에서는 후보를 다 선출해 놨는데 입당을 해가지고 그 선출된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겠다? 이거 과연 정당성이 있는 것인가? 두 번째는 당원 당규로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면 그동안 경선했던 후보들은 무엇인가? 이런 여러 이제 비판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 기사는요, 제목만 봐도 여러 가지로 현실적이지 않고 또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입당해서 단일화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5월 3일이면은 국민의힘의 후보는 당원 당규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선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빨라지면 4월 29일에 이미 확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누가 입당을 한다고 해도 경선을 다시 치르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경선에서 선택된 후보가 그 지위를 내려놔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 경선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리적으로 5월 10일과 11일이 후보 등록 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고 누군가의 시나리오이긴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어떤 실현 근거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말로 출마를 하고 싶다면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가능성조차 우리가 산술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우에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4월 29일이면 국민의힘 후보 이인이 확정이 되고 그리고 5월 3일이면은 늦어도 결선으로 후보가 확정이 되는데 그 사이에 어느 시점에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힘 경선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이라서 국민의힘의 당원이나 지지층으로서는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 만한 일입니다. 즉 라포가 형성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것은 누군가의 희망사항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기사를 쭉 읽어보면 국민의힘의 고위 관계자는 이라고 해서 취재원이 익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혀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세요? 저는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만약에 이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된다면 상당한 후폭풍
폭풍이 예상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29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29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을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켜가지고 정부로 이송해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29일 날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퇴를 하게 되면 이 국무회의의 의결이 무효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9일은 아니고 그 다음 날인 30일이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저도 좀 전에 송영훈 대변인 말씀처럼 이게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입당이 돼서 그 안에서 그 단일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단일화가 아닌 거죠. 만약에 입당을 하게 되면 이 부정 선수를 부전승으로 올려서 4차 경선을 하는 것에 불과한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에도 맞지 않고 또 최종적으로 5월 3일 이전에 5월 3일 날 뭐 선출이 될 이 그 국민의힘의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가?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바깥에서 더 큰 이 그 확장성을 가지고 그 확장성과 국민의힘의 이 그 보수 지지층이 결합됐을 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 때문에 단일화를 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당내에 부정 선수 한 사람을 추가시키는 것 외에 예.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시나리오를 계획했다면 진즉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직을 사퇴하고 국민의힘의 경선에 처음부터 참여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출마할까요, 안 할까요? 김성일 의원님. 저는 출마는 좀 가능할 거라고 봐요. 지금 하시는 것 자체가 예. 전형적으로 그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들이 쓰는 메시지를 쓰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출마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노 코멘트라고 답을 하고 그것도 외신한테만 꼭 답을 하죠. 그리고 나서 통상이니 아니면은 저렇게 청년들에 대한 뭐 헌신이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가 지도자급 메시지를 자꾸 내고 있잖아요. 저는 저거는 반드시 출마한다는 사인으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한 총리가 출마를 했을 때 이제 권한대행이 출마를 했을 때 국힘의 거의 모든 후보가 지금 단일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다들 누가 하는지에는 관심이 많은데 왜 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왜 합니까? 그냥 반 이재명이라서요? 그렇게 해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어느 맛집이 있어요. 그 맛집에다 대놓고 저기 위생 엉망이야 맛없어라고 아무리 험담을 한다 해서 그러면 우리 집으로 옵니까? 그러면 또 간판가리해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면 국민의힘 들어가서 간판가리 해가지고 후보를 내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망한 사례가 지금 윤석열 사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단일화 이야기 그리고 뭐 출마에 대해서 관심 갖고 이런 이야기는 좀 그만하시고 예. 정책과 비전이란 레시피를 만들어서 국민에게 좀 승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총리실의 입장, 뭐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만 언론에서 자꾸 묻고 있으니까 답이 나오겠죠. 한대행의 출마 가능성 보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내용이다.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언론의 보도를 보면 정부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 최근 주변 인사들 만나서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출마 요구 목소리를 회피할 수만은 없다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들었다. 전원의 전원이긴 한데 어쨌든 그 전원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전원이기 때문에 말이 좀 꼬였네요. 어쨌든 출마의 가능성을 굉장히 열어놓는 듯한 주변에서의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공정한 대선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로 있다가 갑자기 내가 선수가 되겠다고 뛰어든다? 얼마나 많은 호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한덕수 총리 스스로도 본인의 정체성을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통령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인지 헷갈려 하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에 대한 판결을 내린 바가 있죠. 권한대행은 국민들이 투표로 선출한 그런 대통령, 선출직 대통령과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릿이 대리인으로서 그 이제 제한적인 권한을 갖고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공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는 이 마지막 한 40여일 남은 임기를 마무리를 잘 하는 데 써야 하죠. 뭐 예를 들면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과의
외교 약속도 하면 안 되고요. 예. 다음 정부가 누가 될진 모르겠지만 그 다음 정부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마무리를 지어서 연결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근데 이 권한대행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지금 대통령의 정체성으로 막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정체성으로 대통령처럼 하고 다닐 거면 이번 대선에 출마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헌법에 대한민국 헌법 제70조를 보면 대통령은 중임할 수 없잖아요. 2번 할 수 없다는 뜻이죠. 본인이 대통령의 정체성으로 대통령과 별 다를 바 없이 이렇게 행동하고 역할을 하고 다닐 거면 사실상 대선에 출마해서 다음에 당선이 되면 또 대통령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법적인 해석의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정체성 헷갈려서 이렇게 추가적인 무리를 빚지 마시고 대통령 행세도 적당히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순직 의무 군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을 했고요. 현충원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이 됐고요. 또 유족을 안아주는 모습, 또 사진 촬영이 됐습니다. 저런 행보가 심상치 않다라는 그런 이른바 설에 더 설을 보태는 그런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자, 2분 정도 남았네요. 짤막하게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이미 마음의 결심은 섰다고 봅니다. 하실 텐데 저는 저런 식의 선택적 감성을 보이시지 말고 차라리 제대로 된 역할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왜 오늘은 참석하시고 4.16 세월호 11주기 참석을 안 하셨습니까? 똑같이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려줘야 할 대상이 이렇게 선택적으로 된다는 부분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이 입장이 약간씩 달라졌다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전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출마할 경우에 단일화를 추진하는 것은 부정적이다라는 입장들이었다면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단일화 얘기를 했고요. 나머지 후보들은 아니었는데 안철수 후보만 빼고는 거의 단일화 쪽으로 기운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맞나요? 여러 가지로 이제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메시지 관리를 해야 되는 각 후보들의 고충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면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정말로 단일화가 원만히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홍준표 후보는 화면에 나온 것과 같은 입장을 밝히기 직전인 23일 아침에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 한덕수 권한대행을 추대하려고 하는 분들이 민주당 출신 인사더라.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이재명 대표와 단일화하려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정도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공개적으로 보여왔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당의 최종 후보가 되는 경우에 과연 한덕수 대행의 출마가 현실화된다면 단일화가 원만하게 되겠는가에 대해서 정가에서 좀 물음표를 가지고 지켜보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철수 후보와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함께 토크 콘서트를 했거든요. 두 분이 안 친하지 않나요? 예,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친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죠. 근데 오늘 이 자리 같은 경우는 누가 하자고 해서 기획한 것은 아니고요. AI나 미래 산업에 대해서 정책을 이야기하다 보니 예.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 이준석과 안철수밖에 없구나. 예. 뭐 AI를 챗 GPT로 여긴다거나 아니면 100조 투자 또 200조 투자 막 이렇게 던지시는 분들을 말고 우리가 한번 제대로 미래 정책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조금 재미가 없었다는 평도 있긴 한데요. 원래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를 관련한 정책 토론회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안 친하지 않냐고 물어봤지만 사실은 앙수가 아니냐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순화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